상승기에는요,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막 오르면, 물론 우리 집도 오르긴 하는데, 갭이 이렇게 계속 벌어집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모아도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요, 우리 집도 떨어지지만, 강남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갭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면, 하락장이 갈아타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강남 입성은 지금이 기회. 바로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찬스죠. 강남 입성하기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남, 서초, 송파, 네, 강남 3구죠. 강남 3구에 아파트만 모아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죠. 네, 이런 게 3페이지나 있어요. 네. 한 2페이지 까딱 채웠네요. 이렇게 많을 때가 되게 드물거든요. 네. 그러면 경매 물건이 강남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강남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강남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쵸? 강남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막 30억씩 했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비싸니까 보통 월급쟁이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건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그쵸? 강남의 아파트 사신 분들은 대부분 사업가이신 경우가 꽤 많겠죠. 상업가 분들은 지금 뭐 업황이 어떻습니까? 이자가 상당히 높아지고 좀 하락장이 오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경기가 좀 침체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주식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다양한 원인이 겹쳐갖고 사업가 분들이 가장 많은 건 강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남에 사업가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도 전문 직종 분들도 다 사업가죠. 어떻게 보면 네, 자영업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실제로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락세가 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가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이 강남 입성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기에는요, 여러분, 강남의 집값이 막 오르면, 물론 우리 집도 오르긴 하는데, 갭이 이렇게 계속 벌어집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모아도 갈아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는요, 우리 집도 떨어지지만, 강남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갭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면, 하락장이 갈아타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이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곳이긴 해요. 그리고 가장 상급지의 뭐 정점에 있는 네, 강남 서초 송파까지 오늘 같이 좀 물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삼 푸르지오가 나왔습니다. 역삼 푸르지오. 일단 위치부터 한번 볼게요. 위치는 대충 어디냐면 한티역 아시죠? 한티역. 개나리 진달래 뭐 있는 네, 이쪽이죠. 네. 처갓집이 근처라서 저도 자주 가는데 한티역이 되게 가깝죠. 네, 요쪽에 무슨 시장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티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원가를 끼고 있습니다. 이쪽이 다 학원가예요. 네. 여기에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 대치동 학원가의 가장 핵심이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백화점 옆에 이쪽이 다 학원가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여기 다 학원가예요. 그리고 제일 비싼 동네이기도 하고 학원 상권이 가장 많은 곳. 그러니까 학원가 거의 이쪽 라인 위주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요 라인들이 학원가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마를 거의 끼고 있죠. 네, 한티역 주변에 이쪽이 가장 학원가가 발달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네, 역삼중학교 네, 바로 앞이죠. 특목고 제일 많이 가는 네, 학교 중에 하나죠. 저희 와이프가 역삼중학교 나왔는데 여기 푸르지오 역삼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위치는 되게 좋죠. 학군 네, 학군이 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입지는 대충 아시겠죠. 여기 세대수는 어떻게 되지? 한번 좀 볼게요. 세대수가 738세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평수는 9평입니다.
84제곱미터 국평. 그러면 국평을 봤을 때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이 싸졌을 거예요. 23억 9천만 원. 많이 안 떨어졌네요. 그쵸? 이게 학군 때문에 수요가 받쳐줘서 그렇습니다. 지금 21년에는 27억 3천만 원까지 갔는데 올해는 거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한 738세대인데 1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다. 네, 거래가 지금 뭐 엄청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1년 전에 실거래가가 27억 3천만 원인데 현재 호가는 23억 9천만 원이다. 네. 지금 뭐 하락세가 거센 거는 네, 뭐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생김새 좀 한번 보죠. 어떻게 생겼나. 네, 빠른 급매라고 하네요. 네, 실매물이고 3베이네요. 네, 약간 좀 옛날 것 같은데 2006년. 이게 좀 재건축이 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2006년인 거 보니까 이 동네 렉슬이 될 때쯤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3베이죠. 네, 이게 창이 3개 있다는 뜻이에요. 남향 쪽으로. 그리고 마통풍은 되고, 네, 뭐 그냥 우리나라 전통적인 구조입니다. 많이들 선호하죠. 그래도 4베이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3베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화장실 2개 있고. 네, 2006년쯤이면 아마 지하 주차장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학군도 너무 좋고 지하 주차장 잘 돼 있고 84제곱미터고 강남이고 뭐 단점이 별로 없죠. 단점은 비싼 거. 네, 비싼 게 최대 단점이고. 좀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19억대에 한 2달 전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나온 물건은 84제곱미터. 권리 분석도 살짝 봐야죠. 그러면 권리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되죠. 매각 명세서 보면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 최선순위 요 날짜보다 빠른지 느린지. 2006년 근저당인데 20년이니까 뭐 당연히 대항력 없죠. 네. 대항력이 없어요. 임차인은 있는데 대항력은 없으니까 물어줄 건 당연히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뭐 이분들은 소액은 좀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떼일 염려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권리적인 하자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쓰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가 23억 9천. 그럼 여기 최저가가 23억 6천.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감정가가 대략 호가랑 비슷하다. 호가랑 비슷하다.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는 유찰될 가능성이 한 90% 될 것 같아요. 뭐랄까 실수요자가 혹시나 받을 수도 있으니까 100%는 좀 그렇고 유찰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지 않을까. 한번 유찰이 됐다고 치죠. 한번 유찰이 되면 얼마에 언제 나오는지까지 매각 명세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매각 명세서에 2페이지가 있어요. 2페이지 있죠. 12월 7일날 23억 6천만원. 한번 유찰이 되면 2월 1일이죠. 내년 2월 1일날 18억 8천만원에 나오게 됩니다. 네, 요 금액에 20% 저감돼서 80% 금액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8억 8천만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유찰될 가능성이 있죠. 네, 낙찰될 수도 있고. 네, 이 동네에 관심 있으신 분, 뭐 학군지에 관심 많으신 분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저렴하진 않은데 한번 유찰된 가격이 한 18억 정도 되니까 관심 가지시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레미안 포스티지. 이건 금액이 너무 높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30억. 네. 59제곱미터인데 30억. 네, 둔촌주공이 59제곱미터 지금 10억에 나왔잖아요. 그쵸? 네, 3배의 가격이네요. 엄청난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8층이고 반포. 뭐 권리 분석 좀 해보면 대항력이 있네요. 네, 대항력이 있고 전액 받아가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뭐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쵸? 예, 임차인이 있죠. 그리고 전입이 이 날짜보다 더 빠르잖아요. 네, 대항력 있습니다. 배당 요구 했죠. 네, 이 날짜 이내에 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이분이 보증금이 6억 3천이니까 6억 3천보다 여기 플러스 뭐 경매 비용 플러스 뭐 세금 중에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세금으로 먼저 뜯겨가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받고도 이거를 다 낙찰 받아가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지금 30억에 나왔는데 뭐 어찌됐든 뭐 아무리 싸게 받아도 한 20억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억에 받았으면 6억 3천만원 배당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은 전액 다 배당되니까 명도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해피하게 웃으면서 명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뭐 이거는 공유물, 그러니까 상속을 받거나 부부가 같이 샀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쳐서 경매에 나오는 거니까 이건 뭐 하자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18층, 층도 괜찮고 하자도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죠? 한번 보죠. 뭐 106동 1801호 18층 층은 좋네요. 106동 레미안 퍼스티지 106동이었나요? 106동 1801호 여기 역에서 가까운 곳이네요. 퍼스티지가 워낙 커요. 퍼스티지가 2444세대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뭐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가까운 동입니다. 상당히 가까운 동이에요. 106동이니까 여기에 18층이다. 그리고 59제곱미터 25평형이라고 하나요? 네. 신반포역과 되게 가깝고 여기 뭐 학교들 다 너무 좋죠. 대부분 초등학생은 잠원초등학교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자는 세화여중 가면 좋을 것 같고 남학생은 뭐 반포중이나 신반포 뭐 요런 데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세화고 우리나라에서 뭐 탑5 안에 드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세화고 갈 수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뭐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아크로 리버파크랑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에서 반포자이까지 뭐 이렇게 되게 제일 유명하고 대단지 3개잖아요. 이제 원베일리가 대장급이 될 텐데 아직 입주 안 했으니까 되게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30억에 나왔고 아마 유찰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유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조사는 미리미리 해두면 좋으니까 보시면 지금 30억에 나왔죠. 12월 7일 내일 모레인데 이때 낙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24억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8일 날 두 번 유찰되고 이제 19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요때부터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4억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금액이 너무 커서 좀 잘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가 반포가 좀 비싸잖아요. 새 아파트고 하니까 5구만 보겠습니다. 5구 이게 5구니까 이렇게 원래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강남권에. 근데 요새 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23억 5천만 원까지 최저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유찰돼도 24억이잖아요. 그쵸? 이때도 유찰되겠죠. 유찰 두 번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20억 밑으로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정권이니까 3월 달이니까 시간이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그쵸?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 좀 알아보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뭐 너무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뭐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네이버에만 쳐봐도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래퍼라고도 하죠.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뭐 이렇게 엄청난 정보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재도 고급으로 쓰고 뭐 되게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래도 금액이 좀 현재 착해지고 있으니까 설명은 해드릴게요. 84죠. 84 도곡동입니다. 강남구 도곡동 현대아파트 3층 305. 근데 이걸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아파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매봉역 있는 데 같은데 양재역 근처네요. 이렇게 생겼고 화장실 2개, 방 3개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도곡동이에요. 그러면 위치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도곡 현대아파트 여긴 것 같습니다. 도곡 현대아파트 세대수가 211세대. 세대수가 너무 적네요. 그쵸?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대수가 좀 다 작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다 같이 재건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거든요. 메이플자이처럼. 그러니까 잠원동의 메이플자이처럼 다 같이 좀 하면 어떨까. 매봉산을 끼고 있고, 위치도 뭐 그렇고 나쁘지 않은데, 아까 한티역 근처 뭐 이쪽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여기가 좀 다른 데보다 대치동이나 도곡역 주변에 이쪽, 한티역 주변에 이쪽, 대치역 주변에 이쪽보다 늘 좀 저렴합니다. 세대도 좀 작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가보시면 알아요. 네, 여기보다 좀 가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구나 하는 게 좀 보이시긴 할 거예요. 대신에 좀 싸게 살 수는 있으니까 학교들은 뭐 다 고등학교야 지원이니까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단일 평수네요. 매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제일 싼 게 한 18억 5천만 원인데 현재 경매 최저가가 13억 8천이잖아요. 그쵸? 요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시세는 호가는 이 정도 되는데 13억 8천이니까 이번에는 낙찰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 열흘 정도 남았죠. 열흘 남았으니까 뭐 조사해보고 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아요. 크기는 84.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은 좋을 것 같아요. 용적률이 뭐 꽤 나가긴 하는데 강남에서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근데 정부가 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다 같이 재건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권리적으로 하자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있어 보여요. 그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3억 8천 만약에 최저가에 낙찰이 됐다라고 치죠. 매각물건 명세서 봐야죠. 그러면 임차인이 있죠. 네, 임차인 있고 전입신고가 날짜가 훨씬 빠르죠. 93년. 이게 뭐 한 몇 년 된 거죠? 한 30년 된 건가? 그죠?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전입신고한 지 한 30년 됐어요. 어떤 전세에 사는 사람이 30년을 사나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좀 이상해요, 사실. 이상한데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 제가 조사는 안 해봤으니까.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배당 요구도 했어요. 네, 배당 요구도 했고 대항력도 있고 배당 요구도 제때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 배당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네, 6억을 다 받아가니까 진짜든 가짜든 사실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럼 물어줘야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상 배당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싼 가격 13억 8,400만 원에 네, 낙찰을 받았다. 그래갖고 이제 배당을 어떻게 되나? 네, 옥션원 좋은 점이 이거예요. 네, 이거 다 나옵니다. 쭉쭉쭉 받아오고 근데 문제가 좀 있네요. 확정일자를 너무 늦게 받았어. 한번 보세요. 확정일자를 전입일자 근처에 받았으면 괜찮은데 확정일자가 배당 순서를 결정하거든요. 확정일자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너무 늦게 받는 거예요. 이게 좀 제일 아쉽죠. 네. 이 순서대로 근저당보다 날짜가 훨씬 늦으니까 확정일자가 너무 늦은 바람에 1억 4,400만 원밖에 최저가를 입찰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어줘야겠죠. 네. 이분이 진성 임차인이라면 진성 임차인이고 이분이 그걸 증빙을 해냈다. 재판을 가면 증빙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이 물론 이야기하겠죠. 네. 나 보증금 돌려주세요. 한 4억 5천만 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주기 싫은데요. 한번 당신이 진성 임차인인 걸 증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가 뭐 이분이 진성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그쵸? 좀 미심쩍긴 합니다. 30년 이상 임차인이 사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이 부분은 입찰 하시는 분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4억 5천을 더 만약에 플러스 해야 된다. 지금 13억에 받았는데 4.5억을 플러스 하면 한 18억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유찰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더 높아 보입니다. 13억 8천에 받아도 만약에 4억 5천을 더 물어줘야 된다면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입찰을 생각하고 있으면 조심히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긴 한데 가시가 있어요.